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민 김보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소식을 마카 다 전해드리는 김보현 기자입니다. 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우리 네. 김보현 기자가 자전거를 타고 취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오. 한겨울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요즘에 날씨가 많이 풀렸잖아요. 지금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겠습니다. 어때요? 네, 이 대구 곳곳에 취재를 다니면 자전거가 참 유용한데요. 네. 날씨가 많이 풀려서 겨울 동안 세워뒀던 자전거를 벌써 개시를 했습니다. 네. 이 봄이 찾아왔다는 걸 느끼는 게 저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게 뭘까요? 개구리 치고는 좀 크기도 크고 두꺼비 아니에요, 이거? 네, 맞습니다. 두꺼비 같은데. 두꺼비들인데요. 이 대구 수성구 옥수산에 살고 있는 두꺼비들입니다. 네. 이 매년 봄이 되면 이 두꺼비들이 산란을 위해서 인근 저수지 망월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지역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이기도 한데 올해는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하는 시기가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산에서 겨울잠을 자던 두꺼비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로 이동을 한다는 건데, 네. 그럼 두꺼비들이 보통 언제 이동하는 거예요? 이 시기인가요? 언제예요? 네, 보통 두꺼비들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산란을 위해 다 같이 1000여 마리가 함께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우와.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좀 따뜻한 날씨였고 최근에 비까지 와서요. 그러다 보니 두꺼비들이 벌써 망월지로 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보다 약 보름 정도 빠르다고 하고요. 네. 이렇게 망월지에 도착한 두꺼비들은 산란을 한 이후에 다시 산으로 돌아갑니다. 이 5월에는 잘 성장한 새끼 두꺼비가 또 산으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나름 기특하기도 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좀 보름 정도 일찍 깨서 겨울잠이 부족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나저나 요즘에 두꺼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못 보죠? 그렇죠. 저 아까 전 사진 보고 놀란 게 어부발을 하고 있는 두꺼비의 모습이에요. 네, 저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이 덩치가 큰 두꺼비가 암컷이고요. 이렇게 아. 등에 수컷을 업고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암컷은 그 알도 안고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수컷까지 맞아요. 이렇게 꼭 어부발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암컷이 덩치가 더 큰 거는 네. 더 많은 수의 난자를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암컷과 수컷이 짝을 이루는 걸 포접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렇게 어부발을 하고 산란지로 이동을 하고요. 오.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가까운 거리일 수 있지만 두꺼비 입장에서는 산란을 위해 수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이동하는 길에 도로도 있어서 로드킬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이제 위치가 바뀐 줄 알았는데 암컷이 밑에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암컷이 수컷을 이렇게 어부바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는 그쵸. 건데, 예, 네. 진짜 이 두꺼비 입장에서는 진짜 목숨을 걸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산란을 위해서. 지금 로드킬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당 지자체인 수성구에서 지난 6일에 로드킬 방지 펜스 설치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는 폐쇄회로 TV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사실 지난 2022년에 이 망월지와 옥수산 일대를 생태계 표본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네. 결국엔 좀 무산된 일도 있었고요. 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이렇게 두꺼비 맹꽁이처럼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개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때 같기도 해요. 네, 봄철에 옥수산과 망월지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요, 두꺼비 로드킬하지 않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운전하시거나 그럼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소식 함께 이어볼까요? 네, 앞서 봄이 좀 일찍 찾아왔다는 얘기도 전해드렸는데요. 네. 봄이 찾아오면 참 좋은데 또 불청객이 있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지금 또 조금씩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걱정입니다, 벌써. 네, 맞습니다. 이 봄철이 되면 황사나 미세먼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창문을 열어도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 이 대구시가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나 오존 지수, 황사 지수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대구 지역 곳곳에 이제 대기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실시간 대기 정보가 나오는데요. 오늘 오후 2시 기준 대구시 미세먼지 지수는 좋음으로 나타납니다. 오존 지수는 보통으로 나타나고요. 이 지도에 있는 집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 동네 대기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
보시면 KBS 대구방송국과 가장 가까운 만촌동인데요. 네.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보니까 미세먼지의 오존 그리고 이산화질소 등등등 정말 대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모든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지역 20곳에서 도시 대기를 측정하고요. 또 도로변 5곳에서도 대기 측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물론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미세먼지나 오존 지수 외에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 같은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 동네 근처에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는 곳은 없는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자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학교, 뭐 늘봄교시라 적혀 있는데 이제 3월 아이들 개학 시즌이잖아요. 네. 그 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부모님들 관심 가지실 소식인데요. 2024년 새학기부터는 이 늘봄학교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시행이 됩니다. 올 1학기 대구 지역은 70개교, 그리고 경북은 152개교가 진행을 하고요. 2학기부터는 전면 시행이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2026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늘봄 학교는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늘봄 학교는 교육부에서 무상으로 운영하는 초등 돌봄 교실인데요. 그동안 운영되던 방과후 학교와 이 돌봄 교실을 합쳐서 늘봄 학교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돌봄 교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이를 돌봐줬다면 늘봄 학교의 경우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고요. 또 그동안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부 학생만 받아줬는데 이제는 희망하는 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뭐 취지 자체는 좋겠지만 이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학교에 뭐 최대 11시간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른들의 회사 그 일과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짠하다,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 기존에 뭐 돌봄 교실이라든가 방과 학교도 있었잖아요. 좀 달라지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앞에 표를 보시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용 대상이 좀 달라지는데요. 2026년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목표이고요. 네. 또 이용 시간도 최장 오후 8시까지로 좀 확대됩니다. 이 비용도 차이가 생기는데 기존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을 했다면 네. 이제는 2025년까지 연중 매일 2시간 무료로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제공이 됩니다. 보니까 이용 대상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용 시간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늘봄 학교를 운영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이 대구시 교육청은 2024학년도 1학기 늘봄 학교 70곳에서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 70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연수를 마친 기간제 교사들이 늘봄 학교에 배치돼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늘봄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관련 법에 따라 교사 의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것, 이런 항목을 위반하게 된다는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특히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게 고용 불안과 또 비정규직 양산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늘봄학교를 전담할 부서라든가 뭐 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이제 그런 업무를 그대로 또 이어받아서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도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장에 맞아요. 계신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반응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대구가 돌봄 행정 업무를 기존 선생님들이 맡고 있어서 교사의 업무 과중이 많은 지역인데요. 다른 지역은 전일제 돌봄 전담사가 관련 행정 업무까지 맡고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하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 이 교사들에게 늘봄 학교 관련 업무를 배정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서 더 큰 어려움이 교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경북 지역은 워낙 소규모 학교가 많아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작은 학교는 교사 티오가 부족해서 수업을 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돌봄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늘봄 학교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에는 누가 책임을 지고 또 기존 교육에는 어느 영향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새학기도 다가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소식 함께 볼까요?
네. 네, 이 마지막은 좀 가슴 아픈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 슬픔을 안겼던 228 대구 지하철 참사가 올해 21주기를 맞았는데요. 2월 13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18일까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시민 안전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올해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 추모식은 오는 18일에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53분 이 시민 안전 테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참사죠.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사상자를 낸 이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가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제 유가족분들은 이 시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실 것 같은데 또 듣기로는 지난해부터 이 참사 관련된 지원금이 삭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올해는 어떤 거예요? 네, 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228 안전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네. 지난해에 그동안 이 228 안전문화재단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보조금 집행률 등을 근거로 전액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올해도 지원금 편성은 따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안전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곳곳의 안전을 좀 보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현재 218 지하철 참사 추모 공간이 대구 시민안전파크에 마련돼 있는데 명칭을 두고 약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시민 추모위에서는 네. 이 대구 시민 안전 테마파크를 대구시가 사전에 약속한 228 추모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모탑 역시 안전 조형물로 불리고 있는데요. 참사 발생 2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참사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사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또 사회 재난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할 그리고 대구시 역할은 없는지 되짚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입니다. 이번 한 주만큼은 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다시 한번 참사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선곡해오신 노래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곡 선곡해오셨나요? 네, 오늘 228 합창단의 못 잊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요. 김소월의 시에 선율을 얹은 곡입니다. 유족들에겐 몇 년이 지나도 어제 일처럼 생생한 기억일 것 같은데 이 가사에도 나오듯 그날의 참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번 주는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맨 김보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료 지하 2층에 추모 공간인 기억 공간이 마련돼 있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이 공간이 계속해서 마련될 거라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셔서 추모의 마음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김보현 기자가 선곡한 218 합창단의 못 잊어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